우리가 이제 엑셀에서도 네, 우리가 GPT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분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식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식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글들을 전부 다 네, 댓글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 넣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어떤 자기 회사의 피드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긍정적인 질문인 건지, 긍정적인 답변인 건지, 부정적인 답변인 건지, 이런 것들 피드백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 넣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지금 20개밖에 안 되지만은 실제로 1년 동안 다 모아보면 한 10만 개도 넘을 겁니다. 그 10만 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회사의 신선한 우유는 항상 내 기대를 뛰어넘어요. 맛도 품질도 최고입니다. 긍정이네. 이걸 자동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읽어봐야 이 글의 뉘앙스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20만 개의 댓글을 분석을 한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엄청난 네, 인력을 투입을 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까 API를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감정 분석이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챗GPT에다가 그대로 물은 거예요. 이 내용, 아래 작성한 각 문장들의 감정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평가합니다. 답변에는 문장을 포함하지 않고 긍정, 중립, 부정으로만 작성합니다. 라고 하고 데이터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누르고 GPT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은요. 네,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네, 이 글은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네, 판단을 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문과야. 그래서 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난 1도 몰라.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프로그래머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GPT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또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데요. 프로그램을 단 1도 쓰지 않고 코드 분석 단 1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직접 네,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또 생성 매크로라고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엑셀 매크로 개발자야. 엑셀 매크로 개발자야. 한국의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려고 해. 한국의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를 중복 없이 6개의 숫자를 뽑는 방법이야. 6개의 숫자를 총 5세트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엑셀 매크로를 이용해서 만들어줘. 생성될 때마다 엑셀 시트를 새로 생성하고 시트 이름은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줘. 그리고 최종 결과는 표 형태로 만들어줘.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동안 프로그램 용어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필요한 부분을 사람이 말하듯이 그냥 업무만 전달을 했어요. 업무만 전달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코드를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코드 복사만 합니다. 그리고 엑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 던지고 답변 나오고 한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를 들어가시면은 매크로라는 게 엑셀에서 보이실 겁니다. 네. 매크로를 누르고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1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를 쓰라고 하네? 몰라. 그냥 AAAA 확인. 뭔가 이상이 나왔어요. 네, 이게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프로그램 1도 몰라요. 코드 1도 분석 못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다 지울래. 아까 전에 복사했었던 그걸 그냥 붙여 넣을래.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 삽입해서 버튼 하나 만들게요. 버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게 뭔가 생겼네? 연결만 시켜줍니다. 네, 이름도 한번 바꿔볼게요.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는 이 녀석입니다. 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로또 번호가 생성이 되죠. 네.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 만들어집니다. 네. 또 누릅니다.
중복되지 않게 시트로 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로또 프로그램 만들면서 단 1회 프로그램 분석도 한 적이 없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복사만 하고 붙여넣기만 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제는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혁명적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재무제표 분석부터 모든 업무들을 엑셀에서 챗GPT API랑 연결을 해서 지금 아까 로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API 발급받지도 않았죠. 그냥 질문하고 그 코드만 붙여넣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제는 사람이 좀 필요 없어진 시대가, 기술자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도 앞섭니다. 대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앞으로 내가 취업해야 되는 곳이 없어지는 직종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앞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그것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GPT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비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노예가 아니라 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노예한테는 야 이거 만들어. 못 만들어? 너 이것도 못 만들어? 너 나와. 가 되겠지만은 비서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려줘야 됩니다. 나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도와줘.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GPT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기업에서는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챗GPT가 보안에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는 추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구글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요. 구글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기업에서 구글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는요,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PT가 나와서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는 시대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누군가는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글 검색 나는 안 해 라고 살아봤자 자기만 도태될 뿐입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습득하고 할 수 있는 검색 엔진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시대라고 해서요. 자, 주식을 하려고 해. 주식 종목 추천해줘. 라고 질문 던지면요, 얘 답변 안 해줍니다. 예측 어렵고요. 투자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주식하려고 하는데 현재 코스피 상황을 인지하고 시가총액이 재계 10위권 내의 기업 중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한 달 이내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어. 시가와 종가가 5% 이내인 종목을 선호하지만 보합 상태의 종목은 제외를 해줘. 라고 제가 GPT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알려주는 게 포스코 철강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남겼던, 이 질문을 했던 게 2023년 3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차트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2023년 3월 달입니다. 30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60만 원이 넘어가는 2배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 주식들 다른 회사들도 한번 다 검색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십시오. 이때 시절에 다 3월 달에 낮아 있다가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다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왜 이거를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 공부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증권회사에 지원 동기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 제대로 안 해줍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 지금부터 GPT 너는 취업 컨설턴트야.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나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어. 나는 대한민국의 증권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해. 나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고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력도 있어. 자세하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취미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특히 겨울 등산 좋아해. 왜 좋아하냐면은 내 마음속에 모든 잡생각이 사라져서 겨울 등산을 좋아해. 항상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하면 나는 리더가 됐었거든. 책임감 있는 행동, 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1000글자 이내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나의 맞춤형 지원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지원 동기 작성해줘의 그 퀄러티와 맞춤형 퀄러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전문직들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대우를 받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증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주식 종목 추천해줘. 답변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질문만 제대로 하잖아요. 질문만 제대로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퀄러티를 뽑아내줍니다. 근데 그 양질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가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흉내를 내봤자 그 전문가의 양질의 그 데이터 질은 제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취업을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써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유리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취업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데이터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도 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구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10명 정도만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분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문서들을,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10개만 내가 분석하면, 전문가가 분석하면 됐는데 이제는 10개가 아니라 1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가. 저는 분석을 못하니까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전문가가 대우받는 시대가 이제 비로소 돌아왔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이 시기가 무서워서 우리가 피해야 될 시기 또는 거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에 맞게끔 혁명이라고 인지를 했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마부와 자동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부들은요,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배척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선택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끌려갈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